일단 탄젠트 보기 전에 사인과 코사인은 어떻게 했었는지 이렇게 보시면 얘 말고 얘를 활용해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요점의 좌표를 이제 p, x, y라고 해놓고 우리 항상 단위원을 이용했었죠. 단위원을 이용하는 이유는 분모가 뭘로 만들게? 1로 만들게. 분모가 1이면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x는 코사인 세타, y는 사인 세타로 만들려고 지금 반지름 1인 원을 잡은 거였어요. 자, 근데 오늘은 이제 탄젠트를 볼 건데,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잖아요. 그럼 x좌표가 뭐인 게 좋겠어요? x좌표가 1인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1점, 그러니까 x는 1이라는 직선과 이 동경이 만나는 점, 요만큼의 삼각형을 조금 더 크게 잡을 거예요. 탄젠트에서는. 코사인과 사인은 저 원 안에 있는 삼각형을 돌아가면서 만나지만 탄젠트는 분모가 1인 게 좋아서 여기는 그냥 고정합니다. 요 x축은 고정하고 이 동경에 따라서 이 파란색 선만 위로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따른 요만큼의 길이가 탄젠트 세타의 값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럼 사인과 코사인은 1을 넘어요? 못 넘어요? 못 넘죠. 사인과 코사인은. 왜냐면 계속 원 안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길어봐야 1인 거고 짧아봐야 0인 거고 마이너스 1인 거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탄젠트는 당장 동경이 여기만 봐도 1을 훌쩍 뛰어넘죠. 네. 그래서 탄젠트는 위아래로 제한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탄젠트는 이렇게 동경에 따라서 조금 더 나간다. 왜냐면 분모가 1로 만들어야 편하기 때문에. 물론 이 안에서도 구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 굳이 힘든 계산을 할 필요 없잖아요. 반지름이 1인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영상 한번 볼게요. 자, 탄젠트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탄젠트 스타트.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요 길이가 쭉 늘어나면서 여기 점이 찍히는 거죠. 한번 쭉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를 여기에다 찍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돌다가 저만큼의 길이를 여기다가 찍는 거죠. 그런 걸 쭉쭉쭉쭉 찍어서 이어서 만든 게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 이해되심? 네, 이렇게 탄젠트 그래프가 만들어지고요. 저기 보면 위에 생겼다가 아래 생겼다가 위에 생겼다가 아래 생겼다가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탄젠트 함수의 성질 때문에 그런 거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렇게 생겼다가 그림이 이제 이쪽으로 돌면 이 밑으로 길어지는 거의 값을 대신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 대충 이렇게 값만 잡으시면 되지 그래프를 막 진지하게 팔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린 거 보시면 여기에는 나와 있는 설명이 다 그 내용이에요.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에 기존에는 요 안에를 잡았지만 탄젠트에서는 여기를 1로 고정시키고 요 길이만큼을 탄젠트 세타로 정의한다 라는 얘기고 그거를 이용해서 그림을 쭉 그렸더니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 라는 얘기고 얼마마다 반복이 되는지도 보이겠죠. 얘도 주기함수가 돼요. 계속 반복돼서 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가 반복돼요. 그렇죠? 요렇게가 한 세트예요. 한 세트가 쭉쭉쭉쭉 반복이 됩니다. 주기는 얼마일까요? 요만큼이 주기니까 파이만큼이에요. 여기도 파이만큼씩의 주기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물론 y는 탄젠트 세타일 때 여기에 이제 숫자들이 바뀌면 얘도 바뀌지만 기본적인 그림은 y축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의 한 세트가 생겨요. 그리고 그것들 기준으로 옆으로 쭉쭉쭉쭉 퍼져나가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가 있냐면 또 언제 값이 안 생기냐면 이 동경이 이렇게 생기다가 y축 그대로, 그러니까 즉 몇 도? 90도. 세타가 90도면 직각이잖아요. 그럼 x는 1이라는 직선이랑 평행이 되죠.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만나요. 그러니까 탄젠트 값이라고 정할 값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아예 함수 값이 존재하지 않아서 거기에서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 90도에서는 위로 가도 만나는 값 없고 밑으로 가도 만나는 값 없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일 때도 뭐 y축이니까요. 만나는 거 없고 만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선을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다 라고 해서 점근선이라고 해요. 탄젠트 함수에 점근선이 몇 개 있을까요? 엄청 많겠죠. 얘가 계속 반복될 때마다 중간중간에 끊기는 게 점근선이니까 엄청 많아서 점근선을 나타낼 때 여기는 이제 일반식으로 나타내요. 뭐 n이 포함된 일반식으로 나타내서 그 일반식을 찾는 게 또 여러분들의 약간 머리 아픈 과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밑줄 하나 쳐놓을게요. 탄젠트 함수의 정의역이 그래서 바뀌어요. 왜냐면 방금 봤듯이 90도마다 빵꾸가 뚫리죠. 90도마다 함수값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x축 전체에서 함수값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90도마다 구멍이 뚫려 있는 거죠. 그래서 정의역은 이렇게 얘네들을 제외한 실수 전체 집합이에요. 사인과 코사인과 차이가 있죠. 사인과 코사인은 실수 전체에서 함수값이 존재하니까 정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었는데 탄젠트는 중간에 빠진다. 점근선이. 그리고 치역은 사인과 코사인은 1하고 마이너스 1로 고정이 돼 있었죠. 근데 얘는 위아래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실수 전체 집합이 치역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도 어디 대칭? 원점에 대하여 대칭. 그러니까 사인 함수에서 성립하던 성질 안에 있는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나올 수 있어. 이 성질이 탄젠트에서도 성립합니다. 코사인은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y축 대칭이라서 저 마이너스가 그냥 사라져요. 그렇지만 사인과 탄젠트는 이 마이너스가 살아서 밖으로 슝 나온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탄젠트 세타 대신에 탄젠트 x라고 쓸 거다 얘기입니다. 넘어갈게요. 탄젠트 함수에서 최대값, 최소값 있을까요? 없겠죠. 쭉 올라가고 쭉 내려가니까 최대값, 최소값은 없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탄젠트 성질을 정리해 봤어요. 정의역은 얘네들을 제외한 실수 전체 집합, 치역은 실수 전체 집합, 원점 대칭, 주기는 파이, 점근선은 이렇게. 자, 점근선을 파악하는 방법은 이제 문제 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괜찮을까요? 아니야, 미리 드릴게요. 자, 기본 함수를 한번 볼게요. 탄젠트 함수의 기본 함수는 요렇게 그래서 점근선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여기 얼마라고요? 2분의 파이. 그리고 그 다음 그림도 반복일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요 한 칸이 2분의 파이니까 여기도 한 칸 2분의 파이였겠죠. 그럼 여기는 파이, 여기는 2분의 3파이.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샥, 샥. 그럼 여기는 몇 파이? 2분의 5파이겠죠. 왜냐면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이렇게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점근선은 지금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이거의 규칙을 찾아서 정수로 표현을 해줘야 돼. 자, 그럼 규칙 2분의 1, 2분의 3, 2분의 5. 고정돼서 안 변하는 애랑 변하고 있는 애가 보이죠? 누가 변해요? 1, 3, 5가 변하죠. 그럼 홀수를 나타내는 일반식은 2n 플러스 1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일반식으로 쓸 때는 2분의 2n 플러스 1 파이라고 써주면 이 모든 숫자들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n이 뭐일 때? 정수라고 하면 마이너스 쪽도 쭉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분리해서 쓴 게 이렇게 한번 쓰면 n 플러스 2분의 파이잖아요. 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그렇죠? 그래서 얘를 점근선이라고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점근선 찾을 때는 그냥 툭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조금 번거롭겠죠.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은 그림 안 그리고도 문제 풀 수 있는데 탄젠트는 조금 그림을 반드시 그려줘야 된다. 그래야 안전하다. 자, 그려볼게요. 탄젠트 EX래요. 옆에다 할게요. 탄젠트 EX. 자, 이거의 주기와 점근선을 파악하래요. 그럼 우리 사인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 y는 사인 4x의 주기 어떻게 구했어요? 4x 요걸 딱 잡아서 얘가 뭐 나오게? 사인의 주기 2파이가 나오게 하는 x는 2분의 파이니까 아 얘의 주기는 2분의 파이지 이렇게 했었죠. 탄젠트도 똑같습니다. 얘가 EX가 탄젠트의 주기 얼마? 파이가 되게 하려면 x는 2분의 파이니까 이거의 주기는 2분의 파이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그 기본 그림에 대해 살짝 변형을 주면 기본 그림에다가 이렇게 그릴 건데 아까의 점근선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였잖아요. 그래서 주기가 파이. 근데 지금은 주기가 얼마? 2분의 파이여야 하니까 얼마씩 나눠 가져야 돼요? 4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로 나눠 가져야 이 전체 길이가 2분의 파이라고 주기가 나오겠죠. 이해되심? 이렇게. 그럼 그 다음 그림은 쇽 그림이 좀 이해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그럼 한 칸당 몇 파이?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니까 여기는 2분의 파이 여기는 4분의 3파이 또 갑니다. 여러 번 그리는 이유는 규칙 찾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처음에 이렇게 하셔야 돼. 이렇게 그리면 4분의 4파이니까 그냥 파이. 그럼 여기는 4분의 5파이 이렇게 되죠. 이 중에 점근선만 동그라미 치면 4분의 파이, 4분의 3파이, 4분의 5파이 이렇게 가네요. 그럼 누가 고정이냐면 4하고 파이는 고정이야. 그죠? 근데 위에가 1, 3, 5, 7, 9 이렇게 가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2n 플러스 1 x는 이라고 해줘야 점근선 되겠죠. 그럼 이걸 조금 더 이렇게 정리하면 2분의 n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n은 정수다 라고 써주시면 점근선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기는 2분의 파이고 점근선은 제다 라는 거를 파악하는 거죠. 자, 탄젠트 2분의 x부터 먼저 가볼게요. 탄젠트 2분의 x는 일단 주기부터 구해야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죠? 주기부터 구하면 얘가 파이가 되는 애니까 x는 2파이 얘가 주기가 되겠죠. 네. 그러면 저 그림에다가 옮겨 적으면 양쪽에 파이씩 나눠 가져야겠죠. 그래서 저쪽에 있는 파이에다가 점근선을 이렇게 점선으로 그리는 게 좋아요. 선생님은 지금 패드에다 하니까 점선으로 하기가 좀 그래서 여러분은 점선으로 하시는 게 그래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점점 가깝게만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점근선을 결과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잖아. 근데 하나만 보고 얘 규칙을 보기가 조금 어렵단 말이죠.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번거롭더라도 똑같이 가요. 근데 가는 방법은 요 한 칸이 얼마야? 파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 칸은 이렇게 해서 2파이 이렇게 올라가고 점근선 3파이 샥샥 4파이 5파이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점근선만 보면 파이 3파이 5파이니까 홀수 파이네요. 그죠? 홀수 파이. 그래서 점근선은 2n 플러스 1 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굳이 여긴 항상 전개해서 풀더라고요. 2n 파이 플러스 파이라고 점근선을 하면 돼요. 그래서 n에다가
뭐 정수들을 다 때려 넣으면 저기 있는 점근선들이 다 잡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옆에 거 요 문제도 보시면 얘는 식의 변화가 좀 필요해요. y는 탄젠트 2로 묶어요. x-4분의 파이로 꼭 묶어줘야 돼요. 그럼 얘는 원래 어떤 함수였을 거냐면 y는 탄젠트 2x라는 함수였겠죠. 그래서 얘는 x축으로 얼만큼? 4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야. 그러면 이 원래 함수의 주기를 먼저 찾아보면 x는 2분의 파이가 되겠죠? 주기가. 그쵸? 그럼 얼마씩 나눠 가죠? 4분의 파이씩 나눠 가질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여기다 이렇게 대충 샥 점근선, 점근선, 여기는 4분의 파이,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이런 애였어. 근데 얘를 어디로? x축 방향으로 4분의 파이만큼 옮겼어. 여기 있는 점이 옆으로 가겠죠. 그러면 실제 그림은 이런 그림이었을 겁니다. 그쵸? 그러면 실제 점근선은 여기였겠죠. 0하고 2분의 파이. 그럼 그림 또 몇 개 더 그려봐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점근선, 그러면 여기는 또 4분의 3파이였을 거고 4분의 3파이, 여기는 그냥 파이. 아직 규칙을 잘 모르겠으니까 한 번 더 그려보면 여기는 4분의 5파이, 여기는 4분의 6파이니까 2분의 3파이 이렇게 되겠죠? 동그라미 쳐볼게요. 얘가 점근선이야.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가 점근선이에요. 규칙 보이세요? 안 보이면 한 번 더. 샥, 샥, 샥. 이게 4분의 6이었으니까 4분의 7파이, 4분의 8파이니까 2파이. 그럼 규칙 보이세요? 2분의 1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그럼 규칙 보이는 것 같아요. 밑에다 적어볼게. 2분의 1파이, 파이는 2분의 2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는 2분의 4파이. 정말 친절한 설명이죠? 여기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점근선을 x는 2분의 n파이라고 적으면 좋겠죠. 그럼 왜냐면 0일 때는 이쪽에 0이 또 점근선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점근선이 다 표현이 돼요. n은 정수, 이건 당연한 건데 쓰면 좋죠. 그래서 얘가 점근선이고 주기는 4분의 파이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탄젠트는 풀어보니까 그림이 꼭 필요하죠. 네. 사인과 코사인이랑 다르게 얘는 그림이 꼭 필요해요. 자, 이렇게 배운 게 이제 그래프 성질 삼각함수 다 배운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마지막 정리, 여기 표가 이제 몽땅 정리해 놓은 거예요. 별표 한 5개 해놓을까요? 얘 모르면 앞으로 계속 힘들어요. 최후의 수단 암기까지도 동원해서 얘를 꼭 아셔야 삼각함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최후의 수단인 거고 선생님이 알려줬던 방법들 중에 여러분 편한 걸로 가시면 돼요. 자, 1번 성질은 가장 편하고 정확하게 하는 방법은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의 그래프의 대칭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인은 원점 대칭이죠. 탄젠트도 원점 대칭이죠. 원점 대칭인 애들만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올 수 있어. 근데 코사인은 y축 대칭이라 못 나와. 오케이? 그냥 외우는 것보다는 이유가 있게 외우는 게 편해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아, 선생님 전 모르겠어요. 4분면을 이용할래요 하실 분들은 마이너스 각이면 여기서 요만큼이니까 4사분면이잖아요. 다 4사분면에서의 사인의 부호, 4사분면에서의 코사인의 부호, 4사분면에서의 탄젠트 부호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정 안 되겠다? 외우세요. 이게 세 번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질들은 어제 배웠던 거죠. 파이 더하기 x. 요 파이를 더할 때는 함수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사인은 사인, 코사인은 코사인, 탄젠트는 탄젠트로 가시고 요 나와 있는 부호들은 다
4분면 계산하시면 되죠. 파이 더하기 얼마, 파이 빼기 얼마 해서 구호 따라가시면 돼요. 다 했던 거라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어제 중요했던 거 중에 하나가 2분의 파이 플러스 어쩌고 이런 게 있었죠. 2분의 파이 플러스 어쩌고는 뭐가 변해요? 사인이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근데 부호는 누구 따라가냐면 원래 앞에 있는 애들의 4분면의 부호를 따라갔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외우시면 되고요. 네. 어제 다른 반 수업에서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여기 x의 범위가 많이 커지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설명한 건 2분의 파이 플러스 x니까 이만큼이겠지라고 했지만 x의 범위가 좀 커지면 2분의 파이 플러스 x가 요쯤에 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4분면이 달라지니까 선생님 이건 어떡하죠 하겠지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요 x가 조금만 가는 x다라고 생각해서 그 규칙 적용하면 다 들어맞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얘네가 대충만 설명해 드리면 계속 반복되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몇 바퀴 더 돌더라도 이래저래 성질로 다 돼요. 그걸 다 설명하기엔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뭐 궁금하시면 해보면 되는데, 어쨌든 선생님 믿고 요 x를 많이 가는 x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2분의 파이 언저리로 조금만 가는 x, 파이보다 조금만 더 가는 x로 생각하시면 모든 성질이 다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x를 극단적으로 큰 값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하지 말란 얘기예요. 오케이? 라스트, 삼각함수 표를 이용한 삼각함수 값을 구하기. 교과서 197쪽을 펴보실래요? 오랜만에 보는 상용로그표가 나오죠. 그 옆에 삼각함수 표가 나옵니다. 삼각함수 표 보시면 각도 있고 라디안도 있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있는데, 라디안은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는 주로 쓰는 라디안은 2분의 파이, 뭐 3분의 파이 이런 건데 0.5어쩌고 나오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각은 의미가 있죠. 각이 몇 도부터 몇 도까지 나와 있어요? 0부터 90도까지 밖에 안 나와 있죠. 그럼 나머지 각들은 어떻게 찾지? 이런 고민이 들 겁니다. 근데 그런 고민을 해결하는 게 바로 위에 있는 이런 성질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인 92도의 값은 어떻게 찾지? 표에 없잖아, 그죠? 그럼 얘를 어떻게 쓰냐면 사인 90 플러스 2라고 계산을 해보시면 90은 몇 분의 파이? 2분의 파이죠. 그럼 성질에서 사인이 뭘로 바뀌어? 코사인으로 바뀌어. 그리고 코사인 2도인데 90 더하기 2면 몇 사분면? 2사분면. 2사분면에 사인의 부호는 플러스니까 이거 그냥 플러스. 그래서 우리는 뭐만 찾으면 돼? 코사인 2도의 값을 찾으면 되는데, 코사인 2도의 값은 여기 보시고 2도를 찾아요. 그리고 코사인을 찾아요. 만나는 점 0.9994. 선생님 왜 이렇게 값이 크죠? 라고 할 수 있지만, 자 조금만 생각해보면 코사인은 누구 값? X좌표, Y좌표? X좌표. 자, 각도가 얼마 안 나왔어. 0도에서 한 2도 찔끔 올라왔어. 그랬으니까 X좌표에서 줄은 게 별로 없죠. 그러니까 1에서 줄은 게 얼마 안 되니까 0.9994가 되는 거예요. 납득이 되시죠? 그림이랑 다. 이렇게 원이고 여기가 1인 점인데 2도만큼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그때 X좌표는 1과 차이가 별로 없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755도, 172도, 마이너스 435도도 우리가 배웠던 걸 가지고 각을 좀 변화시키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한번 풀어보시죠. 풀어보세요. 한번 풀어볼게요. 사인 755도는 사인 720 더하기 35도로 표현할 수 있겠죠. 720도를 잡은 이유는 360도를 끊으려고요. 그러면 우리 그 전에 배워서 알겠지만 한 바퀴를 이미 돌아온 상태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안 돌았다 쳐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720도는 두 바퀴를 돌고 35도만큼 올라간 거니까 얘는 그냥 사인 35도를 계산해도 똑같다 해서 사인 35도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35도
그 표에서 찾아보니까 얼마 나오던가요? 5736. 5736. 네. 예, 이게 답인 거고요. 코사인 172도는 어떻게 바꾸냐면 180 빼기 8로 바꾸면 되겠죠. 우리가 편한 건 180도, 360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80으로 바꾸면, 자, 얘는 파이잖아요. 파이면 코사인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코사인. 근데 180 파이에서 8도만큼 빼면 몇 사분면이에요? 이 각은 2사분면이죠. 2사분면의 코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서 코사인 8도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코사인 8도. 그럼 코사인 8도를 찾아서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죠. 네. 얼마일까요? 0.9903. 9903.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탄젠트 저기가 조금 또 부담스럽죠. 자, 얘는 뭐 다르게 바꿨을 수도 있을 텐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360을 좀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마이너스 75도 이렇게 바꿨습니다. 괜찮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냐면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았어. 그 다음 또 시계 방향으로 75도만큼 더 갔어. 여기 있는 각이에요. 그쵸? 그럼 얘는 다시 쓰자면 탄젠트, 어차피 한 바퀴 돈 거는 필요 없으니까 마이너스 75도랑 똑같거든요. 근데 얘는 탄젠트의 성질 보시면 이 길이를 잰다 그랬잖아요. 이 길이. 근데 만약에 75도의 각의 이 길이랑 똑같겠죠. 여기가 75도고 여긴 마이너스 75도인데 똑같아. 그래서 마이너스 탄젠트 75도가 돼요. 선생님이 갑자기 설명을 다른 데로 해서 미안합니다. 얘 못 들었다 치고 이 마이너스 75도는 탄젠트가 무슨 함수? 어디 대칭? 원점 대칭이니까 이 마이너스가 살아나와요. 이게 제일 간단하죠. 근데 선생님이 방금 했던 얘기는 뭐냐면 이쪽의 길이는 75도의 길이에다가 마이너스만 붙인 거 아닐까? 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표에 마이너스 75가 없잖아요. 그래서 75를 찾아서 마이너스만 붙이면 길이가 똑같으니까 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75도 찾으면 얼마 나오던가요? 7321 이렇게 해서 답을 찾으면 되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네. 그렇지만 또 상용로그표 찾는 것보다는 조금 어렵고요. 아닌가? 비슷한가? 어쨌든 그렇습니다. 상용로그표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시험으로 따지자면 나와야 한 문제겠죠? 많이 나와야 한 문제일 거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쓰지는 않고 시험 때문에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배운 거 활용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